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8일 새벽 5시 24분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함으로써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제2기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하면은 앞으로 계속 권한대행 탄핵 소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이유는 지금 결혼이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국회가 3사람을 추천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상외로 갑자기 이거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 합의가 없으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에게 주어진 추천권입니다. 국회가 3사람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 조심성이 상당히 많은 한덕수 씨가 갑자기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미스터리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비론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현재는 많아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잘못되었지만은 탄핵을 남발해온 민주당도 잘못이다가 많은데 보수 진영에서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잘못했다 라는 쪽으로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견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보식의 언론의 최보식 기자입니다. 최보식 기자는 조선일보 고참 기자 출신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최보식의 언론에 이런 제목의 글을 어제 바로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무도함도 꼴보기가 싫지만은 한덕수의 무책임은 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덕수 탄핵으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맡게 되었다. 정부 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이 같은 초유 상황을 만든 것은 탄핵에 중독된 민주당의 문제도 있지만 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문제가 더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무도함보다 한덕수의 국정에 대한 무책임이 더 크게 보인다는 뜻이다. 무책임이라고 했어요. 한덕수 탄핵을 격발시킨 것은 한덕수 대행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에서 난리가 난 나라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헌정수호이다. 다시 말해 헌법기관의 정상화다.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다. 그렇다면 한 대행은 임명 보류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았다. 결혼이 된 헌법재판관의 임명 없이 4월 18일이 지나 또다시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인 체제로 완전 마비된다. 한군안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수호 잣대에서 맞지 않은 것이다. 국힘당은 탄핵당한 한군안 대행이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군안쟁의 심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혼란이야말로 한밤중 2시간 반의 계엄 조치 이상으로 국가를 무정부 상태 혹은 내란 상태로 만든다. 한군안 대행은 자신이 탄핵됐을 때 초래될 대혼란을 예측했음에도 헌법재판관 임명권으로 탄핵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다. 마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 진행을 방해한 것처럼 했다. 한군안 대행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미스터리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너무 무책임한 태도였다. 또 하나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수 언론으로서 이 의료대란 등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가장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게 비판해온 언론을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동아일보를 꼽습니다. 이 동아일보의 김성년 논설위원이 쓴 칼럼의 제목은 한덕수 대행은 왜 탄핵을 자초했을까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스스로 탄핵을 선택한 것이다. 또 권한 대행의 대행이라는 전대미문의 혼란도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요 탄핵만은 한덕수 대행의 선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공직생활 동안 변혁보다는 안정적 관리를 중시했고 제3자건 역사건 누군가의 평가를 늘 신경 쓰면서 산 인물답지 않다. 그의 1차 책임은 선출된 대통령이 부재한 현 상황을 안정 속에 최대한 단축시키는 일이었다. 황당한 계엄을 실행에 옮긴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국정의 책임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한 대행도 100% 동의할 것이라 확신한다. 헌재 재판관 임명은 폭탄 돌리기 놀이처럼 작동할 일이 아니다. 그저 내 앞에서 터지거나 다음으로 넘긴 뒤 터지길 바랄 일이 아니란 뜻이다. 40년 동안 장관, 청와대 수석, 대사, 부총리, 총리까지 안 해본 게 없는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이런 고난도 문제를 풀 책무가 있다. 자기 손으로 재판관 3명을 임명했어야 했다. 관운이 억세게 좋았던 그에게 던져진 운명이라면 운명일 것이다. 한 대행은 폭탄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빠져나온 것에 가깝다. 기회주의적이라는 이야기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처럼 다음 순번 대행들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지는 의문이다. 최 부총리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재고를 요청했고 이주호 부총리는 입장문 발표 때 곁에 서 있었다. 일주일에 한 명씩 국무위원 탄핵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는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은 총리와 부총리가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나? 한 대행은 정치적 합의 필요성과 황교안 권한대행 관례를 거론하지만 핑계일 뿐이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시간을 끌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켜가며 승승장구했고 조국 전 대표도 총선 2개월 전 내려진 2심 실형 선고 때 구속을 미뤄준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다. 이러니 탄핵 심리를 몇 개월이라도 지연시키는 게 대단한 불의가 아니라는 국민의힘 논리에 한 대행이 수긍했는지는 모르겠다. 여기에 본회의장 질의응답을 통해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얼굴을 붉히며 숱하게 싸웠던 한 대행의 개인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통령 욕심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후보에 도전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은 어렵더라도 5년 뒤 대선을 기약할 때라야 의미가 있다. 1949년생으로서 지금 75세인 한대행에게 5년 뒤란 없다. 윤 대통령과 나눈 의리와 우정이 변수일 수 있지만 역시 큰 이유는 아닐 것 같다. 한대행이 노무현의 총리, 윤석열의 총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국정은 함께해도 이념적 동지는 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노무현식 정치와 이념에 경도됐다면 그가 노무현 퇴임 1년 만에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직 제안을 수락하지 못했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계엄으로 탄핵과 수사를 앞둔 윤 대통령을 위해 역사적 혹평을 뒤집어 썼을까 싶다. 옛사람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그의 발길을 보라고 했다. 한대행은 평생 국리민복을 다짐했겠지만 그는 다른 곳을 향해 떠났다. 우리 편 목소리와 해야 할 책무 사이에 낀 상태에서 책임 회피를 선택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공직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그였지만 인생을 건 결단을 강요받는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화려한 공직 경력이 폭탄을 다음 국무위원에게 넘긴 마지막 한 컷 때문에 빗바래게 됐다. 아주 가혹한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하다는 겁니다. 기회주의라는 겁니다. 자신 더 이상 욕 안 먹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포기했는데 문제는 다음에 나타날 권한대행에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놓고 가버렸다. 연속되는 국정마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조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이 반대하는데도 그러나 국회의원을 통과한 겁니다. 여당이 반대하는데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다. 권한대행도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중대한 헌법 해석의 잘못입니다. 권한대행이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또 국회 몫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추천된 것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니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 재판관 6명으로 파행되고 있으니까 이 상태를 늦춰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늦게 나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파면 결정이 안 나오고 기각되도록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 돌아오도록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넣은 다음부터 한대행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첫째는 더 이상 나는 욕을 먹지 않겠다. 내가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가지고 탄핵심리가 정상화되어가지고 그 결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하는 욕을 먹지 않겠다는 계산 하나.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 요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선언의 이유였다는 이야기를 김성년 위원이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자신이 다음 대행에게까지 임명하지 말라는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다음 대행에까지,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또 탄핵에 나설 겁니다. 그럼 이건 완전히 국정마비가 장기화되는 거죠. 물론 민주당이 여기서 탄핵 드라이브를 멈추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권한대행 탄핵이 계속되고, 그럼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없게 되고, 그럼 완전히 국정이 마비돼 버립니다. 이런 큰 나라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할 기구가 없어진다는 것은 가공할 사태입니다. 특히 국군 통수권을 누가 행사합니까? 이때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은 누구를 지휘하게 되는 겁니까? 군대가 무력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렇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은 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의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과 계속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명을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탈당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을 끼고 계속 여당 행세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면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에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권한대행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못을 바꿔 나갔기 때문에 완전히 국정 공백의 대못을 박아버리고 나갔다. 그렇다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냐, 그걸 돌아보면 알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말도 아닌 정치를 보조해온 사람이 한덕수 씨 아닙니까? 특히 의료 대란에서 이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전공의들을 자극해가지고 의료 대란을 악화시킨 그 자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일단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최권한대행으로 하여금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고 정상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이루어져서 이 문제를 빨리 깔끔하게 매듭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중에서 가장 엄중한 것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9명이 해야지
6명이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야구는 9명이 해야 되는데 6명이 경기하도록 하면은 관중들이 들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누가 6명이 하도록 하고 있느냐? 그 책임을 아마 묻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남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기답게 공직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